지금 당장 내 삶이 고달픈데 너의 미래는 행복할 것이야 얘기를 하는 거지.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난이 끌어올린 아파트값 올 들어 8.73% 뛰었다라는 겁니다. 자, 7월에 서울이 0.81%, 수도권이 1.64% 상승했습니다. 전세값도 인천이 무려 10.79% 등을 급증했고요. 작년 임대차 3법 때 상승한 것이 동일한 형태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2030 세대 주택 매수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 1년간 아파트 매매가 월간 상승률 추이를 보면 가장 낮았던 케이스가 2020년 10월이었습니다. 수도권이 0.34%, 그리고 서울이 0.11%였다가요. 2021년 2월 달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1.71%, 수도권이 1.72%, 서울이 0.67% 였다가 7월 달, 2021년 7월, 지금이죠. 수도권이 1.64%, 그리고 서울이 0.18%라는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나타났던 집값 상승의 효과가 지금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요. 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표본조사를 늘려서 기존의 표본조사를 2배로 확대를 했더니 집값 상승한 것이 통계에 이렇게 더 명확하게 잡히게 되면서 상승률이 훨씬 더 크게 나온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8.73% 올랐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 3.68%뿐 아니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 7.57%보다도 높은 수준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달 집값이 크게 오른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금 3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수도권 아파트도 지금 7월 상승률로는 통계 집계한 2004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억 4천만 원입니다. 정부의 고가주택 기준인 9억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즉 서울 아파트의 절반은 지금 다 고가주택이라는 거예요. 자, 전세시장도 심상치 않습니다. 7월간 전세가 상승폭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수준이었는데요.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인 인천 아파트의 전세가는 7개월간 무려 10.79% 상승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이 9.89%였기 때문에요. 그보다 훨씬 많이 상승했다라는 건데요. 자,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전셋집을 구하기 힘들어진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에 나서면서 매매 수요가 늘었다. 그 주택 수요는 젊은 층이 굉장히 크게 가세하고 있다는 건데, 통계를 보면요. 내 집을 소유해야 주거가 안정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를 기준으로 볼 때 30대의 비중이 무려 88.4%나 됩니다. 그리고 40대의 비중도 86.5%나 돼요. 즉 30, 40대 분들이 집을 무조건 사야 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집은 자산 증식의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0대, 30대, 40대, 50대 기준으로 봤을 때 30대의 생각이 30.8%가 집은 자산 증식의 수단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즉 집은 거주의 요건이 아니라 소유의 요건이어야 하고, 그리고 집은 갖고 있으면서 무조건 올라가는 집을 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젊은 층의 주택 구입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크게 오른 전셋값이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통계를 보면요. 전월세 거주자의 무려 26.1%가 주거 불안에 떨고 있답니다. 임대 아파트에 대한 불만족보다, 불안보다 전월세 거주자의 불안이 지금 월등하게 높다는 통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난이 심한 서울 등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당분간 입주 물량조차도 충분하지 않아서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각한 것 같아요.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도 움직임이 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부동산 트래픽이, 일간 트래픽이 거의 매일 300만을 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3721, 2100만. 오. 그러니까 트래픽이 1900만대 주간으로 가다가 지지난주에 2000만 넘었고 지난주도 2000만 넘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도 2000만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00만도 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트래픽이 좀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다가 살짝 지금 이제 다시 그러니까 여름 휴가철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 시즌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트래픽이 늘어나는 게 보이고 그리고 지금 뭐 가격들 관련해서도 이제 막 고가 주택들이 얼마나 더 치고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보다 오히려 이제 중하위, 중위 이런 지역들의 그렇죠. 움직임들이 계속 뜨거웠다. 특히 수도권들도 되게 뜨거웠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계속 있어 왔는데 최근에 또 되게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제 강북의 아파트들이 네. 20억 클럽 랠리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아하, 그러니까 그래요? 이번 상승장에서 어떤 모습들이 초반에 잡혔었냐면 강북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 30평형대 아파트가 10억을 찍으면서 이제 이걸 누가 10억 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명명을 해서 지금 도니문 뉴타운, 교남 뉴타운에 있는 경희궁자가 뭐 34평인데 분양 8억, 7억 몇천에 했었는데 맞아요. 입주할 때는 훨씬 넘었고 이게 이제 10억을 돌파했다. 10억 돌파했고 뭐 마레프가 마포레미안 푸르지오가 10억 돌파했다. 현석동에 레미안 아파트가 10억 돌파했다. 성동구에서는 무슨 아파트가 10억 돌파했다. 동작구에서는 무슨 아파트가 10억 돌파했다. 아코르 리바임이 10억 돌파했다. 이런 식으로 10억을 돌파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10억 클럽 누가 먼저 돌파하냐 이게 이슈였었거든요 당시에.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10억 클럽이 그 이외의 구들 뭐 동대문구니 서대문구니 이런 쪽에도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평형대 10억 클럽들 얘기 있는데 30평형대 강북 30평형대 아파트 10억 클럽처럼 센세이션을 하진 않았죠. 지금은 이제 뭐가 나오고 있냐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었던 이 아파트들 10억을 찍으면서 우와 10억이나 됐어 했던 애들이 20억을 찍기 시작했어요. 네, 20억 클럽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다른 구에서 뜬금없이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신고가 얘기들이 다시 또 한번 이제 이 커뮤니티에서 오가는 얘기들의 한 지면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래픽도 늘고 있고 그런 신고가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또 여기서 올해도 좋지 않은데 그리고 또 이 정부에서 사전 청약이니 어떤 공급에 관한 시그널을 안 주는 건 아니긴 하지만 정작 이제 내년에 입주하는 물량이 적다는 얘기는 임대 가격은 뭐 지금처럼 임대차 입법,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하에 이게 이 물건의 개수를 입주 가능한, 그러니까 신규로 계약 가능한 물건의 개수를 줄이는 정책이잖아요. 네. 이런 정책이 강하게 시장에 작동하는 상황에서 새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은 또 전세 가격을 더 변동성을 키우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우려들도 더 세입자들한테는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렇게 작동해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누구를 잠깐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집주인이 자기 들어올 거라고 세입자한테 계약갱신 거절한다고 이제 들어올 거니까 좀 집 좀 비워줘서 주세요. 근데 그러면 시세껏 제가 전세 금액 좀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안 들어오시면 안 돼. 그냥 내보내시려고 그런 입장이면 저도 그냥 어차피 계속 애 키우고 여기 살아야 되니까 시세껏 올려드릴게요. 합의 갱신하시죠 했더니 아니라고. 진짜 들어올 거라고. 그러면 이제 인근의 시세껏 이사 비용까지 더해서 이사를 가야 되고 번거로우니까 이제 이분들이 지금 하는 선택이 인근의 전세로 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홀로 아파트라도 사겠다. 이제 이런 수요로 지금 바뀌는 게 현재 실제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나홀로 아파트라도 그냥 사기로 집값 뭐 오르고 떨어 나홀로 아파트 별로 안 오르고 그런다는 거 아는데 이제 그렇게 밀려나가는 게 고통스러운 것이. 예. 자녀가 있는 경우에 특히 이런 결정이 보통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밀어내기가 본격적으로 지금 시장에도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 동네에 나홀로지만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지역을 낮춰서 다른 지역의 내 아파트를 출퇴근 거리가 좀 멀어질 대로 그렇게 가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타나는 부분들이 결국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서 수도권, 그러니까 상급지에 사급지로 밀려가면서 내 집 마련을 하면서 가는 경우들 등등이 다 녹아서 누가 지금 집 사냐 이런 실수요들이 내려가면서 이 거래를 받쳐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공급에 대한 부족, 그 다음에 임대차 3법에 대한 부분, 전세가 상승에 대한 부분,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뭐 별별사에서도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신호가 사실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 이외에는 사실상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모든 지표가 상승으로 향하는 꼭지를 다 찍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주택공급 관련된 얘기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또 추가 신도시 지정 관련된 얘기와 함께 대책 얘기도 솔솔 나오는 것 같은데, 효과는 없잖아요. 지정한다고 해도 어차피 입주하려면 한참 걸리는 얘기니까. 지금 당장 내 삶이 고달픈데 너의 미래는 행복할 것이야 얘기를 하는 너무 현실적이야 진짜. 야, 너 5년 뒤에는 7년 뒤에는 네 집 들어가 살 수 있어. 야, 지금 전세를 어떻게 좀 해봐. 내 그 7년을 여기서 버틸 수 있게 좀 해줘봐. 7년 뒤면 야 임마 우리 애들 다 졸업하고 학교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때 나도 시골 가서 살아도 돼. 뭐 이제 이런 상황 생기는 거지.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 공급과 관련된 부분이 폭탄 선언처럼 막 꽝 떨어졌는데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또 하면 또 화나고 열받고 하니까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죠. 또 했던 얘기 반복이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고가 아파트 시장은 이렇게까지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중저가 아파트 시장 쪽으로, 그 다음에 서울 중심부보다는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쪽으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에 거주하셨던 세입자로 거주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지금 수도권으로 굉장히 많이 이전을 하고 있는 게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지금 서울 쪽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밖으로 외곽 쪽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계속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요. 임대차 지금 계약을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고민이 굉장히 심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밤잠도 안 오실 것 같은데 이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현명한 선택들을 미리미리 하시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닥쳐가지고 뭐 하시는 거 하지 말고요. 미리미리 좀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다고 뭐 부동산을 사라 뭘 해라 전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선택은 각자 하시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개인 어떤 여러분들의 선택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답답할 것 같아요. 네. 뭐 뾰족한 수는 없어 보일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각자 좋은 해법들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